상대방이 쉽게 상처를 받았거나 상대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어떻게 내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긴 해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이별 후 훅폭풍, 헤어지고 훅폭풍이 올지 안 올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재회를 원한다고 하면 상대의 훅폭풍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는 마음이 없다고 단호하지만 훅폭풍이 오는 경우가 무엇이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훅폭풍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훅폭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은 훅폭풍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미련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훅폭풍이 언제 오는 것 같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다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알려드릴게요. 훅폭풍이란 그래도 이 사람과 제일 잘 맞았고 트러블도 없었을 때, 누굴 만나도 이만한 사람은 없겠다 싶을 때 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죠. 아무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더라도 그 새로운 사람과 걸핏하며 싸우고 틀어지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 그보다 더 나았던 전 애인이 생각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훅폭풍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연애 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단 한 가지 상처 때문에 헤어진 경우. 두 번째, 대체될 수 없는 소구점이 명확한 경우. 세 번째, 내가 정말 잘해준 경우. 네 번째, 내가 만들기. 첫 번째로 이성 문제나 술 문제, 거짓말 등으로 상대방이 크게 실망했거나 배신감을 느껴서 헤어진 경우인데요. 그 순간과 이별 당시에는 상대방도 감정이 격해져서 단호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신뢰를 하락시키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잘만 대처했을 때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봤을 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이 쉽게 상처를 받았거나 상대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이때 후폭풍의 가능성도 큽니다. 아무에게나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만큼 사랑했고 진심이었으니까 상대방도 크게 상처를 받은 거죠. 물론 상대방의 가치관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면 후폭풍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상대방의 단호함은 일시적으로 강한 충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서 여러분의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가 받은 상처를 잘 풀어줄 수만 있어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보통 이별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단호함에 놀라서 잘못된 방식으로 다가가거나 단호함이 무서워서 그냥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대체될 수 없는 소구점이 명확한 경우. 사실 이 경우는 헤어지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소구점,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확인해주세요. 사실 너를 불러도 이 소구점만 잘 공략할 수 있으면 재회가 된다고 정말 필살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상대의 소구점에 내가 꼭 들어맞고 다른 사람이 날 대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내가 정말 잘해준 경우. 재회의 정답은 있을 때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을 때 정말 잘했는데 싸우지도 않고 상대와 꼭 맞는 사람이었는데 상대가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갑자기 바보가 돼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할게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후회를 안 할까요? 당연히 후회합니다. 이만큼 잘해주고 잘 맞는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경우도 내가 호구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겠죠. 호구는 연애를 해도 헤어지게 되고 재회도 안 되니까요. 호구 관련해서는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사실 있을 때 못 해줬으니까 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답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연애 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지적했는데 끝까지 고치지 않았거나 바랬던 점이 있는데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헤어졌어도 그 부분을 직접 만들어서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몸매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면 다이어트를 하거나 내 재력이나 학력을 문제시 삼았다면 이건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시간 내로 공부하고 쌓아서 증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은 움직이는 거예요. 있던 게 없어졌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 애인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잘해주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안 하던 것도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처음 만나자마자 갑자기 사랑에 빠졌나요? 아니죠. 사랑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고 하면 사실 그냥 아무나랑 사랑에 빠지고 연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기에 연애를 한 거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나와의 연애를 결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필된다면, 그리고 다시 유혹이 된다면 후폭풍을 우리가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사실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긴 해요. 상대방한테 언제 후폭풍이 올지 아시나요? 정말로 기다리면 오는 게 맞긴 할까요? 후폭풍이 온다 해도 나한테 연락을 할지 안 할지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별하는 거 너무 아프잖아요. 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불확실하게 마냥 기다리고 싶으신가요? 서로 안 아프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앞당겨야겠죠? 이별은 서로에게 다 힘든데 질질 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상대방의 후폭풍을 앞당기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재회 가능성 진단 링크 있어요. 그쪽에 상황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오늘 상대방의 후폭풍에 대해서 깊게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